오늘 분석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고성장주를 사자 이렇게 전략 꾸준히 좀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하락했는데 일단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수급 모멘텀 부재. 수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여기에 주목하신 이유는요? 네, 이제 수급이란 것은 이제 매수, 매도 어떤 주체, 매수, 매도 합쳐서 매수가 많으면 올라가고 매도가 많으면 내려갔는데 지금은 이제 박스권 행보를 계속 2750 내에서 2700포인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그냥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많이 사주면 올라가는데 많이 사주지 않고, 또한 수급이란 것은 단기적인 시세를 결정합니다. 가장 단기적으로 시세를 빨리 수익을 낸다, 시세를 보려면 수급이 어디 쪽으로 가는지를 보고 그 수급에 의해서 매매를 하면 빨리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이 부재하다는 것은 빨리 보면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빨리 봤자 가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이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수급 모멘텀으로는 내가 빨리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그러면 수급보다 더 중요하게 장기적으로 좀 보고 해야만 지금 장에서 편안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을 그래서 또 오늘 장에서의 약점으로 좀 보셨네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 어떤 거 주목하세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지수도 그렇고요. 저가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많이 지수가 10% 이내로 고점 대비 거의 회복했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빅스텝,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이번 달은 없지만 다음 달부터 0.5%포인트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연준 위원들의 계속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 올라왔던 기술주들이 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주가 반락하면 이게 잠깐 오르고 말고 그 다음에 계속 빠질지 여부 이런 거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미국도 나스닥이 이렇게 고점 잘 올라가다가 빠지고 있어서 이게 조정받고 다시 갈지 아니면 계속 조정받고 전저점까지 갈지 이런 거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다수 어떤 분들은 전문가들 어떤 분들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 했다가 지금 베어마켓이 잠깐 올라갔다고 다시 안 가는 거죠. 아니면 추세 하락 중에 잠깐 올라온 거다,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더 길게 보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럼 길게 본다면 지금은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뭐 0.5% 올리던 매달 0.25% 올리던 금리는 인상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에 대한 물가가 고공행주지니까 금리 인상하도 물가 잡기 쉽지 않으니까 물가는 당분간 3분기까지는 고공행진이다. 그러면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우려가 있으니까 전체 경기 민감주도 잘 안 가고요. 그럼 기술주도 금리 인상이 잘 안 가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종목들도 보면 미국 기술주도 많이 올라왔다. 거의 근처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20% 거의 다 회복했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종목도 대다수가 낙폭과대가 반등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아무거나 소형주나 대형주 상관없이 많이 빠지면 기술적 반등을 하거든요. 그 낙폭과대 반등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추가 상승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이번 장에서 많이 빠졌는데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왜 그런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LG전자다. 그럼 LG전자는 이번에 3월 달 중순부터 반등장에서 지수도 반등을 조금 했고 미국 기술주도 반등을 많이 했는데 우리 LG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안 가고 빠졌어요. 잠깐만. 그럼 여기 지난번에 3월 중순 15만에서 한 10%밖에 안 올라주시면 그리고 다시 빠지고 있죠. 그러면 요런 주식은 이렇게 다시 빠지고 있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삼성 SDI 같으면 밑에서 빠졌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만 지금 시장을 읽고 수익을 날 수 있는 주식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LG전자는 많이 빠졌다고 하면 돈을 못 버는 거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IT는 대다수 IT 뭐 핸드폰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이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경기 활동이 정상적이 된다. 코로나 끝나고 돼도 온라인의 수혜주였기 때문에 이건 온라인 수혜주가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추가적인 뭐 온라인에 소비했던 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가전뿐만 이런 거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올라가기 쉽지 않는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실적 모멘텀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고요. 오히려 그런 거 상관없이 코로나 끝나고 안 끝나고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SDI 같으면 추세가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할지 안 할지를 보게 되면 자 LG전자 같으면 박스권의 밑으로 빠지고 있죠. 그러면 실적에 대한 미리 다 고반영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시즌이 오더라도 다음 주 오더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은 하반기도 불투명한 것은 지금은 매수해서 낙폭과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반등 마무리되고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이 고성장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요 현재는 SDI다 그러면 저가 대비 20% 올라왔는데요. 그럼 앞으로 10% 2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뭐 그까지 갈지 아닐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카카오를 보게 되면 17만원에서 거의 반타작으로 8만원 초반까지 왔으니까 82,200원. 그러다 지금 20%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지금 옆으로 행방 못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된 구간이고, 그럼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게, 큰 손들이 매매를 보면, 큰 손들은 지금 개인이 많이 사서 올라가죠. 지금 개인이 팔아서 기관화 외국 조금 사서 20% 올라왔는데, 그럼 개인이 아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기관화 외국 추가로 안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세 상승은 여기서 윗단계 한 단계 레벨업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4월달과 5월 정도 장에서는 고성장 산업 중에서도 현재 기술적 반등 마무리하고 2차 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집중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산업이 성장한 종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몇 개만 간다는 거죠. 이것저것 가지 않는다. 실적에 받쳐주는 걸 간다. 그래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받쳐주고 1분기도 받쳐주고 2분기, 3분기도 받쳐주는 그런 주식으로 하면 그나마 시장보다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했다고 차트만 보고 사면 안 되겠네요. 왜 이 다른 종목 대비로 약한지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신 건데 내일장에선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그리고 매주 이 시간 지수 전망도 함께 해주시니까 이 부분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을 잘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은 지난번에 3월 15일부터 12,500에서 지금 14,500까지 왔죠. 그럼 한 10%, 15%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음봉을 줬거든요. 이렇게 음봉을 주고 서특해서 뒤 내려갑니다. 그럼 이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니까 나스닥이 조정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내일 물론 음봉이 나오면 내일 음봉으로 확정이 되면 조정이 확실히 들어가는 건데요. 다시 올라오더라도 위로 가기 모멘텀이 적기 때문에 5월달에 빅스텝 금리 인상도 있고 모멘텀 적습니다. 그러면 위로 가는 것보다 박스권 조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조정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또 미리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빠졌죠. 일봉을 보면 먼저 빠졌죠. 3월 30일부터. 그럼 조정 들어가 있는 거죠. 반등 마무리되고 나서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추가 하락을 할지 여부가 결정되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걸로 보이고, 그럼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빠릅니다. 등락과 하락 이런 것을 보면. 왜냐하면 반도체 종목들은 3개월마다 거의 메모리 같으면 업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길어 6개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조정 들어가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그러면 당연히 나스닥도 조정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이 빠지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위 반등이. 그러면 지수가 쉽게 과거처럼 반전 막 강하게 올라간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에 대한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기술주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좋은 기술주들도
너무 급하게 따라잡는 것보다 눌림목 구간에서 사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한 1, 2주 동안은 단기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아니면 62평선 이하로 잠깐 오지 않을까 나스닥도. 그러면 62평선이 이게 결국 좀 13,800포인트 좀 이하니까 앞으로 한 5% 정도 내외는 빠질 걸로 봅니다. 나스닥도. 그럼 그거에 감안해서 우리 전략을 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스닥이 좀 빠질 거니까 당분간은 우리 증시도 좀 눌려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아마 전략 세워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큰 흐름에서 경기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럼 경기 부진주는 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수가 강하게 수급이 있어서 외국인이 산다든지 기관이 산다든지 지수가 강하게 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대형주 아무거나 사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수급도 없고 경기 모멘텀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적 모멘텀도 없는 것은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와 실적이 안 좋은 거, 수급이 안 좋은 것은 사봤자 아무리 갖고 있어도 돈이 안 된다. 가격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세 개의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세 개의 모멘텀 있는 걸 사면 되는 거죠.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거 내가 종목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산업이 좋아지는 거 있죠. 경기 산업이 성장하는 고성장하는 것 중에서 실적이 고성장하고 그 다음에 수급까지 들어오는 종목이 있으면 이게 시장 전체로는 경기 실적 수급 모멘텀 없지만 종목마다 산업이 성장하고 경기선이죠. 그 다음에 실적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면 편안하게 이 장에서 지수는 안 올라가더라도 차별화 장세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실적 고성장주 쪽에 압축해서 다른 주식을 팔아서 이제 낙폭 가대주는 일단락 상승 일단락 됐으니까 손절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 종목별로 여러 가지 보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0% 상승 여력이 있는데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개인들이 엄청나게 산 주식이죠. 계속 샀다가 3월 중순부터는 안 사고 있고 거기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기관이 좀 사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오늘 양쪽에 다 샀죠. 기아차로. 그러면 왜냐하면 이런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괜찮은 편이고요. 프리미엄 차들이 잘 팔리고 있고요. 그런 상태고, 그럼 또 나머지 예를 들어서 KB금융이다. 금리 인상기 수혜가 아닙니다. 경기에 대한 동행을 하기 때문에 KB금융이다. 그러면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어 잠깐 올라가지만 이것은 추세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시면 안 되고, 결국은 산업이 성장하고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은 이제 그런 주식이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 사는 주식은 시장보다 더 큰 수익, 그리고 단기에도 수익이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 SDI 이런 것처럼 수급도 들어오고 실적도 좋고 산업도 성장하는 주식이 있으면 그런 걸 사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삼성 요즘 2차전에 좋은데요. SDI뿐만 아니라 SKC, 일진모터리얼즈, LNF 이런 게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압축하면 편히 4월달 수익을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냥 말만 들어서는 수급, 산업, 실적 다 좋은 종목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러면은 최병훈 전문가님 뭐 오늘 공개 방송이라든지 저희 코너 여기에서 힌트 많이 주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 되겠네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분간 시장이 좀 어려울 거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단기에 많이 반등을 했고 또 현재 구간대에서는 한 5% 정도는 더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 속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예전에는 싼 종목군들 순환매도라서 이렇게 가격이라든지 차트 보고 사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이제는 좀 수급을 보자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적표 잘 챙겨보시고요. 내일은 아침부터 좀 바쁠 것 같아요.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아마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 내일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고요. 이토마토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다방면에서 여러분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